그래서 한국 증시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떠나야 되냐. 자, 12월이 왔는데요.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주식이 잘 오르더라. 이런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산타랠리를 사람들이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한국 증시 2024년만 312조 증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 정도 되니까 거의 예산의 절반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대형 이벤트가 있었죠. 한국은 또 전 세계적으로도 걱정과 우려 속에 자금을 담아두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외국인도 한국인도 모두가 이제 한국을 떠나는 상황인데, 물론 계엄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지만 사실 이건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걸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24년 올해 7월 들어서부터 성적표인데 2,900 가까이 가던 게 이제 2,300, 400. 원래 투자는 이제 남들과 반대로 하라는데 남들 다 팔 때나 사야 되나, 싼 게 깡패랬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떠나야 되냐. 국내 증시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국내 증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누가 돈을 버나 하고 조사를 해봤대요. 이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수익률 상위 10%,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계좌를 분석해봤대요. 왜? 보통 엄마 아빠도 아이들이 누가 전교 1등 하느냐, 누가 공부 잘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죠. 이제 공부 되게 잘하는 아이는 그냥 동네 미용실 가도 처음 보는 모르는 아줌마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만큼 남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수익률이 좋은 상위 10% 사람들은 60대 이상의 분들까지도 해외 주식을 거의 절반 가까이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붉은색이 해외 주식이죠. 근데 60대 이상이 가장 적게 갖고 있고, 나이에 따라서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해외 주식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장 잘 버는 연령대별 상위 10%를 봤더니 전부 해외 주식을 담고 있고, 그 와중에도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해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 우리나라 증시의 미래가 보이죠. 전교 1등 애를 봤더니 쟤는 강 건너 학원에 다닌다더라, 물 건너 학원에 다닌다더라. 이쯤에서 성적 안 좋은 사람들은 나도 강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반대로 이제 남들 다 팔 때 사야지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경험은 언제냐, IMF 직후에 이 바이코리아 펀드예요. 한국 경제를 확신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현대증권, 저의 첫 증권사죠. 제가 이용했던 이 현대증권, 지금은 없어졌는데 현대증권에서 당시에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걸 냈어요. 대박을 쳤죠. 펀드도 굉장히 잘 팔렸지만 99년 1년 동안만 100%가 넘는, 거의 11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위태할 때,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주식에서 팔고 떠날 때, 이때 용기를 낸 사자의 심장 같은 분들이 큰 돈을 벌었죠. 이게 나중에는 1000% 넘는 수익이 됩니다. 현대증권이 망하고 한화로 옮겨가서 이 펀드는 계속 유지가 됐는데 1254%, 이런 식으로 이게 장투만이 살 길인가, 장기 투자만이 살 길인가, 그게 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한국 주식의 장기 투자의 역사를 보면 위가 S&P 500이고 아래가 이제 코스피죠. 지난 20년 동안 미국 주식의 평균 S&P 500이 11배 이상 뛰는 동안 코스피는 꼴랑 2배 뛰었어요. 2배.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 그런 펀더멘탈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한 곳이죠. 그래도 이제 한국 주식이 장점이 조금 있어요. 장점이, 한국은 거의 경제의 대부분이 수출이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환율이 박살나요. 환율이 박살나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물건 되게 좋다, 왜 이렇게 싸냐, 가성비가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국의 수출이 많이 되고,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요런 패턴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어왔어요. 그래서 IMF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OECD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방어를 잘했죠. 하지만 단점이, 아주 큰 단점이 장기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하는 나라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 오른다, 요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요 박스 안에 거의 갇혀있죠. 박스 안에서 가장 하단에 갇혀있네. 그럼 지금 이제 하단이니까 샀다가 장기 투자하면 나쁘니까 박스피 천장쯤에 오를 때, 다시 요 끝에쯤에 오를 때, 그때 다시 한국 주식 팔고 미국장으로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전략은 장기적으로도 되게 좋은 주식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전략이 내가 어떨 거야 라고 판단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단기 전략이 틀렸을 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좋은 거는 샀다가 쭉 가져가면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안 좋은 애는 단기적인 어떤 투자를 했다 실패하면 아주 오래 물리고 고통받고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투자 자체가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이마저도 지금은 기존까지 없었던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우선주의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계속해서 어떤 스탠스였냐? 세계화. 왜냐면 온 세계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고 미국은 세계의 공장 같은 역할, 오늘날 중국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물건을 팔 시장이 없죠. 거기다가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미 망한 나라들끼리 망한 나라의 돈을 믿고 서로 수출 수입을 하면서 재건을 노린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망하지 않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세계의 거의 모든 금이 미국으로 옮겨져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땅 따먹기 하다가 따먹으면 거기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그걸 뺏기기 싫어서 다 미국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항로, 무역로 이런 데를 지킬 수 있는 해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다른 나라들은 해군이 이제 전부 다 침몰했습니다. 근데 미국만이 해로를 지킬 수 있고 금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금을 담보로 한 미국의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게 출범을 했죠.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이 세계의 경찰 해줄게. 그리고 너네들한테 우리가 공장도 주고 너네들 물건도 사다 줄게. 너네 다시 재건해. 이런 거였어요. 미국이 세계에 화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고 물건을 수입하는 형태의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의 입장이 됐죠. 지금은 미국 없는 세계, 이게 미국의 국민들의 심경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미국인들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인물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왔을 때도 막 계란 세례 맞고 그랬죠. 미군 철수하라고. 도대체 왜 미국은 저렇게 욕먹어가면서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이상한 거죠. 아니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지켜주고 이게 저렇게 욕을 먹는 게 맞냐.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미국은 심지어 베트남 전쟁 때도 그렇고 몇 번 이런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망할 뻔도 했어요. 거기다가 아주 잘생기고 훈훈해 보이는 청년들이 다른 나라 가서 타지에 가서 시체가 돼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운구돼서 나오죠. 성조기에 덮여서. 그걸 볼 때마다 미국의 국민들은 굉장한 분노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슬픔과 비통함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야, 세상은 알아서 살라고 해. 걔네들 감사할 줄도 몰라. 그냥 미국 우리끼리만 잘 살자라는 미국 우선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가 됐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야,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다른 나라 돕는답시고 우리가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 됐고 그걸 대변하는 인물이 보통 표를 얻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리더 같지만 정치인들이 사실 오히려 더 팔로워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야 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리드하다가 자기만의 생각으로는 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팔로워는 오히려 정치인이죠. 이런 미국인들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땠냐면 미국이 달러를 수출하고 물건을 사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 빌려주고 야, 공장 지어. 라면 공장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야, 철강 공장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동차 공장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뭔가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돈을 줘서 공장을 만들게 하고 물건을 싼 값에 수입해옵니다. 달러를 찍어서 물건을 수입해오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오프쇼어링이라고 해요. 공장들을 바깥으로, 미국 바깥으로 내보내고 물건을 수입해오는 구조. 이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쇼어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라면 하나를 딱 드시면 이제 오빠들이 이렇게 좀 건더기들 이런 거 남은 거 좀 먹고 국물이랑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막 진짜 반 스푼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떠가지고 부엌에서 딸내미들끼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라면 같은 거는 뭐 박스로 사다 놨다가 뭐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산패되면 갖다 버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 모든 게 미국에서 공장을 세계 바깥으로 내보내는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우리가 제일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세상의 돈이라는 건
기축통화 달러밖에 없고 그 달러를 받기 위해서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판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왜 자꾸 공장을 미국 바깥으로 내보내서 미국인들이 가난해지게 만드냐. 돈 우리가 벌어야지 해서 리쇼어링이라는 걸 해요. 미국 바깥으로 나갔던 공장들을 전부 미국 안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대기업들도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데가 그래서 굉장히 뜨고 있죠.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경기를 보면 대기업들 중에 뭐 자동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거 돈 많이 번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경제는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요. 해외에서 유보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재투자합니다. 그 돈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왔다면 국내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경기는 성장하지 못하냐? 우선 대세적인 흐름, 해외에 있는 돈이 해외에 재투자됩니다. 특히 미국에.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더 이상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돈이 돌지 않고 내수가 살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많이 다른 양상이죠. 답이 안 보인다. 한국 경제는 지금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말들을 교수님들도 많이 하시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KDI 경제 동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24년 12월 보고서고요. 반도체는 아주 잘 된대요. 그러나 소비, 건설, 내수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대요.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된대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연명을 하고 연명을 하다가 보니 장사가 여전히 계속 안 되는데 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이자를 점점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단의 자영업자들도 망하고 있고 소비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이 망하다 보니까 고용 여건도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완전 망했다는 얘기죠. 내수가 망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때문에 수출도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수다 꽝이다, 수출도 못한다. 자, 앞이 안 보이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채권마저도 개미들이 미국으로 간다. 외국인도 떠나고 한국인도 떠나고 모두가 떠난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식이고 채권이고 외국인이고 모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모든 걸 가장 빨리 안다.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여태까지 3번의 선거를 치렀죠. 3번 모두 여론조사가 굉장히 크게 틀렸어요. 두 번째 선거에선 바이든이 이기기도 했지만 그거조차도 사실 바이든과 엄청 큰 폭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여론이 했었는데 까보니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론이 계속 바이든이 대세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죠. 대부분은 대세 추종이라는 거에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일상이 너무 바쁘고 재밌는 거 너무 많기 때문에 합리적 무지 상태에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대세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면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쫓아가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근데 누구만 맞췄냐? 베팅 사이트, 도박 사이트에서만 트럼프의 당선을 맞췄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과거의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였어요. 수출 주도형 국가였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환율덕을 볼 수 있었죠. 경제가 안 좋아져서 원화가 약해지면 물건값이 싸지고 그로 인해 수출이 늘어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패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질 때마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제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런 한국의 특성을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경제 체질이라는 게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정도는 더 과거의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떨어졌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거죠. 근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탄생과 데스 사이의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죠. 우리는 무언가 더 확률 높은 게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투자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희망도 현재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투자에서 우리가 예측이 빗나가 버리면 물린 채로 계속 빠지거나 아주 오랫동안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들이 11배 벌 때 수십 년 동안 그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벌어서 물가 상승률만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도 이게 올바른 선택이냐 라는 데 오케이라는 답이 나왔을 때 단기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장보다 미국장에서 투자하시는 게 개인의 삶과 개인의 어떤 평안, 안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장에 있으면 날마다 불안해서 생업이 잘 안 돼요. 자, 이게 사실 제가 이거
거의 몇 년째 주장하고 있죠. 4, 5년 전부터 줄기차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한국장은 피하시라고. 무조건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미국 투자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 주식의 평균 S&P 500 정도의 여러 펀드들이 있죠. 그 펀드들에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 이름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큰 빅테크 회사 몇 군데다가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금리 상승이 있든 그냥 편안하게 여태까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미국 주식은 잊고 있으면 돼요. 그냥 잊고 있다가 보면 아이고 2배 됐네? 아이고 3배 됐네? 엔비디아 같은 건 거의 지금 30배 넘게 올랐어요. 아이고 30배 됐네? 그리고 미국도 불경기가 오면 어쩌냐. 한국만 불경기 오는 거 아니고 지금 전체 다 불경기 올 것 같다. 이래도 미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국의 주식은 저 세상에 갑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무 영향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저 세상 같이 갑니다. 근데 미국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달러로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장이 떨어지는 것만큼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본 게 거의 지켜지거나 뭐 비슷한 수준이 될 거예요. 아마 거의 그래 왔습니다. 미국 주식이 만에 하나 떨어져도 환율로 다시 방어가 된다. 그리고 또 미국은 뭐 해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달러를 막 찍어서 경기 부양을 마구마구 시킵니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막 빚을 져서 갚는 건 전 세계가 나눠 갚는 거거든요. 혜택은 미국이 다 보고 갚는 건 다 같이 갚는다. 이런 치트키가 가능한 나라다. 그리고 왜 미국에서만 위대한 게 나오죠? 왜 미국 기업들이 잘 나갑니까? 왜 챗GPT를 한국에서 만들지 못했어요? 왜 한국은 자동차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나오지 않아요? 왜 미국에서만 자꾸 위대한 게 나올까요? 돈이 넘쳐나니까. 전 세계 천재들도 미국이 다 빨아들이죠. 우리나라 천재 소리 듣는 애들은 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뭐 애들만 애국심이 없네 뭐하네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세계 해커 대회에서 1등을 해도 내신 7등급이라고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안 받아줘요. 미국은 MIT에서 데려가죠.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준다는데 MIT로 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준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뭐 2억, 3억, 5억, 10억, 뭐 많게는 100억 이렇게 주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인재들은 지금 다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돈으로. 거기다가 스타트업 하면 대주는 돈의 단위가 달라요. 한국에서 뭐 투자하면 뭐 1억, 10억, 100억 받기 힘듭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 몇백억, 몇천억, 뭐 조 단위 이런 단위의 사이즈가 다르죠. 이제 일을 해보다 보면 모든 게 다 예산 문제다. 이 말에 정말 공감이 될 때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엔 비즈니스 모델만 확실하면 될 때까지 해봐라 하고 돈을 막 투자해 주니까 돈이 넘쳐나는 국가는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만이 답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 투자하는 게 배당도 받고 뭐 외화벌이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매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일본이 뭐 잃어버린 나라니 어쩌니 해도 여전히 경제 강국이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나라인 이유 자체가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엄청난 자금들이 이제 버블 시대의 자금들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서 해외의 괜찮은 기업들과 수많은 자산들에 투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오는 배당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도 굉장히 강한 나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외 투자한다고 죄책감 가지시고 뭐 누굴 비난하시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 뭐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이거를 뭐 죄책감 갖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나라의 리더인 이 정치인들이 나라의 비전을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가 어디 있나요? 저만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국가의 리더들이 국민들 안심하고 국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는 한국 주식이 최고다. 한국 주식을 무조건 사셔라. 바이코리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주 못 찾아뵈서 정말 죄송하고 더 열심히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